여러분 안녕! 반갑습니다. 여러분 대전고등학교 일반사회교사 임지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갑자기 이렇게 영상에 등장해가지고 깜짝 놀라셨죠? 네,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랑 오늘 같이 제주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영상 여러분들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랑 같이 사회문화나 정치학업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좀 낯설지 않을 수 있는데 제주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죠. 요즘에 뭐 예를 들면 해양 쓰레기 문제라든가 플라스틱 문제 이거 굉장히 심각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제주 제2공항 관련된 이슈들 이런 것들 뭐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야기 나누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오늘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그건 아니고요.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이런저런 교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한 교실에서 이런 문장을 발견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제주도는 다니는 걸음걸음마다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터이다. 이 말이 오늘 여러분들이랑 하려고 하는 주제랑 굉장히 맞닿아 있는 주제입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랑 제주 사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야기 나누는 데 있어서 혼자 제가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을 몇 분 초대해 왔습니다. 지금부터 그 선생님들과 함께 같이 만나서 사상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뿅! 짜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사상 이야기를 또 학생들이랑 하기 위해서 어렵게 제가 또 두 분 선생님을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박수! 선생님들 이렇게 자리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첫 만남이니까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고등학교 역사반을 맡고 있는 백승호라고 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여러분 안녕. 저는 제주 김선생입니다. 지금 대전고에서 통합사회랑 경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쌤들 두 분을 이 자리에 모시게 된 거는 사실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고 싶어서 모시게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 먼저 할게요. 쌤들 혹시 그 중고등학교 시절을 어느 지역에서 좀 보내셨는지 궁금해서. 네. 저는 인천시 이제 부평구에서 보냈습니다. 인천 그 차이나타운. 인천에 그 야구단 그랜더스. 그럼 혹시 현종 쌤은? 저는 서울 이제 노원이라는 곳에. 노원. 친구들이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아무튼 서울이야. 서울 좋습니다. 사실 근데 저도 그 서울에 노원에 살긴 했어요. 그래서 우리 되게 비슷한 곳에 살았거든요. 저희 동양입니다. 동양. 이러고 우리 사회 선생님들 이건 지역주의 이런 거 좋지 않습니다. 아니 뭐 어디서 왔다. 맞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사실 여러분 이유가 두 번째 질문을 하기 위해서이긴 한데요. 그 중고등학교 시절 때 학교 다니시면서 한국사 지금처럼 학생들 많이 배우잖아요. 배울 때 제주 사상과 관련된 어떤 그 공부를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시거나 아니면 뭔가 역사 시간에 다뤄보신 적이 배우신 적이 있으셨나 그게 좀 궁금해서 질문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글쎄요. 사상. 아니 학교 다닐 때는 사상에 대해서는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이제 저희가 좀 비슷한 시대에 공부하는 거 맞나요? 그렇죠. 그래요? 아무튼 저희도 중고등학교 때 보면은 그렇게 막 제가 한국사 시간에 사상과 관련된 선생님께서 그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거나 저희처럼 이렇게 그 특정한 계기 수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시기 때 딱 해주는 공부 같은 걸 해본 적이 사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이런 게 이유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약간 국가 권력에 의해서 자행된 폭력은 많이 은폐된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이게 이념 문제하고 많이 결부될 때 그렇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제주 4.3 역시 조금만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남한의 이제 단독적으로 수립 반대운동 그리고 남로당이라고 해서 원래 공산당의 그 남한 지부가 있었거든요. 그쪽하고 결부가 되면서 이런 것들을 함부로 알려고 하면 성향이 그쪽인가 하면서 이제 금기시되고 은폐되고 항상 감춰진 부분들이 이렇게 항상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평화와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그쵸. 강조가 많이 되고 또 알려주는 부분들이 많고
저는 이런 부분도 그냥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같이 이런 거 공부해봤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역시 진짜. 야, 선생님이라. 장난 아니네요, 진짜. 여기다 박수 한번 주고 아, 스모쌤 역사 짱. 너무너무 좋아요. 맞아요. 사실 진짜 스모쌤처럼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오늘 4.3 관련해서 교육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하고 꼭 보고 싶었던 영상을 몇 개 추려봤어요, 저희가.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대전고 학생들이랑 꼭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조금 마음을 차분히 하고 좀 같이 시청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정향신입니다. 1942년생인 김현옥 할머니의 손녀이고 제주시에 사는 대학생입니다. 오늘은 4.3 유족이자 후유 장애인인 저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할머니에 대해 몰랐던 게 많았습니다. 할머니가 글을 쓸 줄 모르셨더라고요. 세뱃돈 봉투에 제 이름 3글자를 써주셨던 2년 전 그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할머니 머리에 애기 주먹만한 움푹 파인 상처가 있는데요. 그게 4.3 후유 장애였다는 것도 작년 4월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10살 때까지 신발 한 번 못 신어본 고아였다는 것도 굉장히 믿기 힘들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보시다시피 얼굴도 마음도 아주 고운 분입니다. 오늘은 검은색 저고리에 흰색 치마를 입으셨지만 사실 제가 기억하는 할머니는 항상 화사했습니다. 또 할머니는 혼자 바닷가에 자주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할머니는 바다를 참 좋아하시는구나 라고만 생각했었죠. 차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할머니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오빠와 동생이 땅도 아닌 바다에 던져져 없어져 버렸다는 사실은 당시 할머니는 고작 8살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헌묘라는 말을 아시나요? 4.3 이후 할머니는 어릴 적 10년이란 세월을 대구에서 부산으로 다시 서울에서 제주로 헤맸습니다. 한강에서 빨래도 하고 아이스 깨끼도 팔며 악착같이 살았대요. 그러다 18살에 제주로 다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제주에서 살아야 부모님을 잊지 않고 또 내가 누구 자식이고 누구 딸인가를 기억할 것 같았다네요. 친척 삼촌과 함께 시신도 없는 그런 헌묘를 지었답니다. 그래서 매년 그렇게 정성스럽게 벌초를 다니셨나 봅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고기를 안 드세요. 부모 형제가 모두 바다에 떠내려가 물고기에 다 뜯겨 먹혔다는 생각 때문이었대요. 어릴 때부터 꾹 참으면서 멸치 하나조차 먹지 않았다는 사실도 저는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나는 지금도 바닷물 잘락잘락 들이쳐가면 어멍이형 아방이 우리 연호가 한번 두 팔 벌려 나한테 오는 거 닮아. 그래서 나도 두 팔 벌려 바다로 들어갈 뻔했죠. 할머니의 바다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할머니. 할머니 삶에 그런 끔찍함이 있었고 멋쟁이 할머니가 그런 아픔에서 살고 계셨는지 몰랐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야 할머니께 여쭤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바라는 게 뭐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할머니의 마음을 제가 대신 전해보려고 합니다. 나는 어멍 죽은 거, 물에 떠댕기는 거, 그런 것만 생각하며 살았죠. 나 어린 나이에 어떤 가슴으로 어멍아방 식계를 하고 소분을 댕겨져신지
우리 어멍아방, 할망하르방, 아직도 피 묻은 옷 입은 이시카부된, 저승 갈 때 입는 옷 새로 지어당 산 앞에서 태워드리고 해놔서 우리 어멍네 이런 내 마음 다 알아 점실 건가? 우리 부모네 사삼 때컹 억울하게 죽지만 안 하시면 학교 공부도 하고 누구한테 지지 않고 사라지실 것 닮아. 그 사삼만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말도 잘하고 어디 관공서에 계신 사람들처럼 당당하게 사라지실 것 닮아. 이제까지는 억울한 마음만 드러나신 뒤 그래도 이렇게 우리 향신이가 다 들어주는 이젠 속이 다 풀어진 것 닮아. 할머니는 울 때보다 웃을 때가 훨씬 예뻐요. 그러니 이제는 자식들한테 못해준 게 많다고 미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머니는 그 힘든 시절을 묵묵히 견뎌온 멋진 사람이에요. 할머니 오늘 저랑 약속 하나만 해요. 앞으로는 울지 않고 매일매일 웃겠다고. 오늘 4.3 추념식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 지금까지 저희 할머니 이야기 존중해주고 경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영상 잘 보셨습니까? 현종쌤 혹시 이 영상 보시고 어떠셨는지. 네. 이렇게 직접 사삼을 겪으신 할머니가 영상을 통해서 보니까 굉장히 좀 마음이 먹먹하고 슬퍼지는데요. 그냥 교과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뭐 군인들이 어떻게 했고 경찰이 어떻게 했고 이런 얘기만 듣다가 진짜 피해자의 그 모습과 눈물과 그런 아픔을 보니까 확실히 그 일이 진짜 살아있는 역사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영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승우쌤은 혹시 보셨나요? 저도 일단 앞서 말씀해주신 현종쌤 말씀에 되게 공감을 많이 하고요. 저희 지금 우리가 4.3에 대해서 이제 정확히 알아야 되는 이유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제주도에서 일어난 역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삶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는 이런 피해자분들이 나오지 않도록 이런 4.3 진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사실 이제 교과서나 뭐 이런 것들 보면은 뭐 국가 차원의 어떤 역사적인 얘기들을 주로 이루었는데 이렇게 진짜 살아계신 분한테 직접적인 이야기, 그런 감정들을 들으니까 되게 가슴이 되게 먹먹해지고 진짜 잘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저희가 두 번째 영상 하나 더 준비해봤어요. 좀 아이들, 여러분들께서, 학생분들께서 이 4.3에 관련해서 좀 객관적인 사실을 좀 아시면 좋겠다. 그래서 역사적 사실을 좀 아시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4.3 평화재단에서 만든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 영상도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0여 년 전 그 역사의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이름 없는 비석이 있습니다. 백비. 4.3은 공기, 항쟁, 폭동, 학살, 사태, 이렇게 다양하게 불리며 자신의 이름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1945년 미국과 일본은 이 아시아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죠. 그해 6월 오키나와 섬을 점령한 미군은요, 일본 본토를 점령하기 위해 규슈와 제주를 공격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만약 전쟁이 한 달만 더 이어져도 제주는 오키나와처럼 불바다가 될 뻔했습니다. 1945년 9월 조선 총독부에서 일장기가 내려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올라간 것 보이시나요? 태극기가 아닌 미국의 국기 상쪽입니다. 일본이 항복하자 한반도에는 미국과 소련의 군대가 들어옵니다. 4.3의 비극은 바로 미국과 소련이 그어놓은 이 38선에서 시작됩니다. 이 38선을 지워 하나의 조국을 완성시키려다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건을 제대로 보시려면요, 1년 전 1947년에 있었던 3.1 발포 사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1947년 3.1절 기념식은 자주 독립국가 건설에 열망을 담아
전국적으로 열렸습니다. 기념대회가 끝난 후 이 자주 독립을 촉구하는 가두 시위가 일부 청년들을 중심으로 진행됐는데요. 해산하는 과정에서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시위대가 아닌 시위를 구경하던 이들이 총탄에 희생된 겁니다. 제주 4.3 사건의 예고편과도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이 분노와 억울함은 3월 10일부터 시작된 민관 총파업으로 이어집니다. 이 166개 기관과 단체 4만 1,000여 명의 파업은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총파업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를 통치하던 미군정은 민심을 수습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빨갱이 사냥을 한다는 구실로 테러를 일삼아 민심을 자극합니다. 이것 역시 4.3 봉기의 한 배경이 됩니다. 응원경찰과 서북청년단은 파업을 빌미로 1년 동안 제주 청년 2,500여 명을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4.3 봉기 한 달 전 이 경찰에 연행됐던 학생과 청년 3명이 고문치사로 잇따라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탄압에 비한 항쟁이다. 남한만의 단독 선거와 단독 정부를 반대하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 봉기가 시작됩니다. 4월 3일 봉기 당시 무장대 무기는요, 일제 90총 27정, 권총 3정, 수류탄 25발이었고 나머지는 죽창 정도였습니다. 미군 장비로 무장한 이 토벌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추악한 무기들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전투 중지 사흘 만인 5월 1일 이 제주 오라리에 괴 청년들이 들이닥쳐서 민가에 불을 지릅니다. 그러나 미국과 소련의 냉전, 정치 지도자들의 분열로 민족의 운명은 유엔으로 넘어갔고 결국 단독 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광복 3년째 되던 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됩니다. 자, 이러자 이승만 정부는요, 이 제주에 경비사령부를 설치하고 본토의 군 병력을 제주에 내려보냅니다. 토벌대는 1948년 11월 중순부터 1949년 3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중산간 마을에 들이닥쳐 집집마다 불을 지르고 남녀노소 가림없이 무차별 학살하는 초토화 작전을 자행합니다. 이 초토화 작전은 해안선으로부터 5km 이상 들어간 중산간 지대를 적의 지역으로 간주해 말 그대로 모조리 쓸어버리는 작전이었는데요. 이 마을 주민들을 해변 마을로 강제 이주시키고 이 무장대에 맞서기 위해 돌로 담을 쌓게 합니다. 그 길이가 무려 150km. 이곳 주민들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총살당합니다. 바다로 둘러싸여 고립된 섬 제주도는 거대한 감옥이자 학살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제주도 사태 등을 가혹하게 탄압하라고 지시합니다.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에서 이 초토화 작전은 국제법에서 금지된 불법임을 밝혔고 그 책임을 군지휘부, 이승만 대통령, 주한 미 군사고문단에도 물었습니다. 이렇게 토벌대에 쫓겨서 한라산, 동굴, 중산간 등지에 숨어있던 사람들에게 산에서 내려와 귀순하면 죄를 묻지 않겠다라는 선전물이 한라산에 뿌려집니다. 하산한 사람들 중 1,700명을 군사재판이란 이름으로 처형합니다. 제주 비행장에서 총살되거나 전국 각지에 형무소로 보내져 감금됐습니다. 법이 정한 최소한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엄연한 불법적 재판이었습니다. 4.3 당시 이 다랑시구를 발견한 군인들이 굴 속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자 굴 입구에 불을 피워서 질직사시켰다고 합니다. 단독 선거와 단독 정부를 반대했던 이유는 외세에 의해 남과 북이 분단되면 결국 전쟁을 불러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비 검속, 말 그대로 범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전에 구금하는 것을 뜻합니다.
불법적인 예비 검속으로 구금된 예비 검속자들 역시 총살당해 앞마당하고 바다에 수장되었습니다. 반세기 가까이 이념적 갈등 속에 누명을 쓰고 어둠에 갇혀 있었던 4.3의 진실. 이를 밝히기 위한 피나는 기억투쟁이 있었습니다. 이 공간에는 50년 동안 지하에 갇혔던 4.3을 지상으로 꺼내는 진상규명의 역사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4.3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은폐, 왜곡, 억압의 긴 터널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 속에 다시 꽃피고 있습니다. 2003년 10월 31일이 어떤 날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바로 국가 권력의 잘못에 대해 처음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사과한 날입니다. 그리고 2014년 4월 3일이 국가 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꿈을 꾸었다는 4.3은 길었던 어둠의 터널을 지나 진실과 화해의 빛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사의 크나큰 아픔 4.3. 진정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이 이어져 평화와 통일, 인권의 상징으로 기록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네, 정말 진짜 볼 때마다 정말 가슴 아픈 역사이고, 우리가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정말 제주 4.3과 관련한 피해자분들과 유가족분들께 조금 위로를 좀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해종쌤은 어떠셨나요? 네. 예, 저는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짤막하게나마 4.3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4.3을 공부해야 되지? 왜 배워야 되지? 이런 의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데, 저는 지금 제주도에 온 지 2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저에게 제주도는 하나의 관광하는 곳, 관광지였고, 또 이제는 지금 삶을 살아가는 곳인데, 2년밖에 안 되긴 했지만, 이렇게 제주에 살다 보니까, 내가 진짜 제주도에서 앞으로도 계속 살고 싶은데, 이 소중한 제주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고,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아픈 역사인 4.3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된다면, 내가 제주도를 살아봤는데 진짜 제주 도민으로서 뭔가 나름대로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제주도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런 의미로 4.3이 의미가 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여기 제주도가 관광지라는 성격이 분명히 강해가지고 이제 외부 사람들이 많이 오시긴 하는데,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슬픈 모습이었는데 막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막 소리 지르거나 아니면 막 제주도의 쓰레기를 막 이렇게 쉽게 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뭐 여러 가지 공정명이나 뭐 이런 이야기도 있긴 하지만, 이분들이 만약에 제주도의 어떤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다면 그런 행동들을 하시는데 조금 좀 자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전고 학생들이 어쨌든 제주 도민으로서, 제주도에서 학교를 다닌 학생으로서 열심히 4.3과 관련해서 공부를 하고, 나중에 언젠가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 4.3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면 진짜 마음을 다해서 잘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제주도민이 되시면 정말 멋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거잖아요. 눈물 납니다. 역사 때 정말 완벽시였죠. 열심히였죠. 제주도민으로서 제주도를 이제 잘 가꾸고 지금 우리가 제주도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지켜나가려면 우리가 경험한 역사잖아요. 그런 이제 직접 경험한 이런 역사를 잘 알고 잘 확인하고 그것들을 잘 확인하려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도 그렇고 제주도에서 이제 배움을 이어가고 있는 이 대전고 학생들이 4.3에 대해서 잘 알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잘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도를 위해서. 네. 사실 이 4.3과 관련된 이 영상 하나만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온전하게 이해하기라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책 한 권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책인가요? 네. 이제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청소년을 위한 제주 4.3이라는 아. 책입니다. 이 책은 이제 제주 4.3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제 그 경과를 학생들이 알기 쉽도록 청소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네. 쉽게 이렇게 그 안에 보면 이런 식으로 이런 삭파 삭파 있어요. 이렇게 네. 그림과 요 단순한 이런 설명들 같이 들어가 있는 책이거든요. 마치 백승원 선생님의 수업 설명처럼 아주 쉽고 이해하기 좋게. 혹시 책이 쓰신 책은 아니신가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쓰시겠죠? 네, 이제 다시 돌아와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세 가지 장면이 이제 굉장히 기억에 남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한 번씩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제주도가 왜 레드 아일랜드라고 불릴까? 하나가, 그다음에 두 번째, 사람들이 이름을 빼앗겼다고 하는데 어떤 과정에서 이름을 빼앗겼을까? 마지막으로 이제 제주도 이 4.3과 관련해서 살인면허가 허용되었다고 합니다. 이 살인면허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이런 살인면허가 나오게 되었을지 우리 여러분 지금 이 청소년을 위한 제주 4.3을 읽으면 알 수 있으니까 여러분 꼭 읽고 독서 퀴즈대회 참가했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그 독서 퀴즈대회가 바로 이 청소년을 위한 제주사 책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사실 제가 깜짝 놀랐는데 쌤께서 이렇게 소개해 주시는 그 세 가지 질문 중에 몇 가지가 실제로 퀴즈로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진짜 역사 선생님. 아무튼 저희가 이 영상을 여러분들 보시는 그 주 금요일에 독서 퀴즈 대회가 있는데 그때 이제 참여하신 분들 열심히 함께 해주시고 혹시나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다음에 이제 우리 인문관광부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영상을 이제 같이 만들어서 뭐 대회를 한다거나 퀴즈쇼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할 테니까 그때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긴 시간 동안 선생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소감 한마디씩 들어봐도 괜찮을까요? 오늘 이렇게 저희 이제 같은 학교 선생님들이랑 4.3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가져서 굉장히 뜻깊었고요. 이렇게 저희 세 명이 조합이 좋은 것 같아요. 좋아요. 아무래도 많이 4.3 친기도가 줘야 될 것 같아. 네, 뭔가 채널 하나 펴가지고 영상 꾸준히 만들어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리고 저는 사실 제주도 4.3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알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돼서 굉장히 유익하고 개인적으로 뜻깊었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교육이 앞으로 육지에서도 이루어져서 맞아요. 모든 학생들이 평화와 인권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이 내용을, 사상과 관련된 내용을 제주도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육지에 있는 다른 학교들에서도 청소년들이 같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학생분들께도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할까요? 자, 하나, 둘, 셋! 안녕! 자, 이렇게 해서 현종쌤이랑 승호쌤 만나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관련된 영상들도 좀 살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랑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4.3에 대해서 역사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제주도에서 공부를 하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해마다 많이 잘 배워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현실 정치에서 지금 4.3과 관련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정도는 이제 고등학생 신분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다 해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바로 4.3 특별법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네, 4.3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들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특별법이라는 게 사실은 예전부터 있기는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만들어진 어떤 법으로 만들어졌을 때, 법률로 만들어졌을 때에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4.3 유가족들, 4.3 희생자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뭔가 도움을 주기에는 조금은 미흡한, 조금은 부족한 법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리고 제주도에 계시는 국회의원 분들께서 이 법을 잘 개정을 해야겠다. 진짜 정말로 희생자분들한테, 유가족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여러 가지 개정을 위한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올해 2021년에
4.3 특별법이 개정되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1999년 특별법이 제정되고 이듬해 법률이 시행된 지 21년 만에 전부 개정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김항석 기자입니다. 제384회 국회 본회의에 31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표결 결과 재석의원 229명 가운데 찬성 199명, 반대 5명, 기권 25명으로 최종 가결됐습니다.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야가 별도의 개정안을 내놓으며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은 4.3 특별법. 핵심 내용은 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성격의 위자료 지급과 특별 재심 신설 등 명예회복, 그리고 추가 진상조사 3가지입니다. 통과된 4.3 특별법은 다음 달 정부가 공포하면 3개월 후인 오는 6월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위자료 지급과 관련한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인 가운데 실제 희생자 지급은 빠르면 내년부터 이뤄질 전망입니다. 또 군사재판 수령인에 대한 일괄 직권 재심과 추가 진상조사 등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출발이고 시작입니다. 다시 용역 과정이 끝나게 되면 보완 입법이 있어야 하고요. 2022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해야 되는 또 이런 과제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올해 내내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노력의 과정 지속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국회에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4.3 유족 대표들도 함께 찾아 역사적인 법안 처리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제주 4.3 사건이 완전한 해결을 위한 단초가 마련된 것입니다. 양지로 옮겨진 첫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묻어놓았던 고통과 눈물을 털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성격의 위자료 지급과 명예회복, 그리고 추가 진상조사를 통해 4.3의 완전한 해결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 세상으로 먼저 보낸 나의 동생을 호적을 정정해서 이제서라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생신고를 하자마자 사망신고도 해야 하겠죠. 그렇지만 세상에 존재했었다는 기록만은 남길 수 있다는 것으로 나는 너무너무 기쁩니다. 사삼은 이데올로기 문제가 아닌 인간의 생명과 존엄의 문제이며 특별법 개정안은 평화와 인권, 정의 등 미래 가치를 실현하는 제도적 근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새봄이 활짝 피었습니다. 사람 지나 이런 날도 오고 또 이런 날을 통해서 우리 함께 축하하고 격려도 해야 또 힘을 모으지 않겠습니까? 축하합니다. 자, 여러분 박수! 네, 드디어 올해 이렇게 해서 4.3 특별법이 개정이 되었고, 이러한 개정을 바탕으로 해서 일단 중요한 것은 정말로 4.3과 관련해서 피해자분들, 아니면 진짜 그 유가족분들,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국가가 실질적인 도움을, 실질적인 배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겼다라는 점이 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말 이제는 4.3이라는 이 아픈 역사가 정말 국가의 폭력으로서, 국가 폭력으로서 인정하고 우리가 이전과는 달리 잊어야 되는 아니면 말하지 말아야 되는 금기시되었던 역사가 아니라 이제는 말할 수 있고 외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후대들, 후손들한테 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것처럼 서로 이렇게 배우는 것처럼 학생들한테도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제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 대전고 학생들이 가만히 앉아만 있을 수는 없겠죠. 실제로 4.3을 배우고 나서 여러분들이 꼭 실천하는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배움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혼자서 뭐 공부를 가지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머리로 배운 어떤 지식들을 실제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겼을 때 오롯이 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4.3과 관련해서 실제적인 참여 활동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설명하는 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참여하는 활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시국이 시국인지라 코로나 때문에 외부에서 이렇게 만나서 뭔가를 하는 것들, 실제로는 뭔가 몸을 움직여가지고 외부 학교 바깥에서 뭔가 참여하는 방법들은 사실은 좀 하기 어려운 것이 있어요. 사실은 이제 좀 마음 같아서는 우리가 4.3과 관련된 피켓 이런 것들 만들어가지고 상강산이나 아니면은 4.3 유적지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릴레이로 띠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은 학생분들이 여러분들 이제 글귀 같은 거, 문구 같은 거 생각해서 만드시고 다 같이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인간 띠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신문사에서 와가지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착착 찍어가시고 그게 또 기사에 올라가고 4.3 희생자분들께서 그런 모습들, 내 후대의 학생들이, 내 후손인 아이들이 4.3을 잊지 않고 이런 식으로 기억해주고 있구나 하면서 우리의 참여 활동을 뭔가 이렇게 잘 전달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 시국인지라 그래서 조금은 이런 참여 활동은 나중에 한번 기획해서 해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교실에서 앉아서 할 수 있는 참여 활동을 생각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교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참여 활동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제주도청 홈페이지나 제주도 교육청 홈페이지 아니면 뭐 제주 4.3 평화지원 홈페이지 같은 데 보면은 온라인으로 추모글을 남길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추념식에도 그 한정된 초대받으신 분들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해요. 그만큼 이렇게 시국이 거리를 두고 있어야 되는 시기인 만큼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온라인 추모글 게시판에다가 우리도 온라인 추모글을 남겨보는 거예요. 대전고 이름으로, 여러분들 이름으로 말이죠. 근데 여기에 올릴 때 그냥 키보드로 딱딱딱딱딱 쳐가지고 마치고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저희가 진짜 오늘 이렇게 공부한 것처럼 공부한 생각과 느낌을 바탕으로 해서 진정한 마음을 담아 어떤 간단한 작품 형식으로 만들어서 올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작품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당황하시거나 아니면 너무 거창한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간단하게 정말 4.3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들었던 생각이나 느낌들을 글귀로 만들어보고 그 글귀를 백지에 하얀 종이나 아니면 다른 종이에다 여러분들 상관없습니다. 종이에다가 잘 적어서 옆에다가 작은 평화를 상징하는 그림 4.3과 관련해서는 동백꽃이 상징이기도 하죠. 동백꽃을 그린다거나 아니면 평화를 상징하는 어떤 그림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고 싶은 그림들을 그려가지고 글과 그림을 잘 만들어진 작품으로 하나 만들어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핸드폰으로 직접 그 게시판에 접속을 해서 여러분들 이름으로 게시글을 만드는 릴레이 형식의 게시글을 쫙 이렇게 올리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대전고에서 이런 활동들을 했구나, 대전고 학생들이 4.3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있고 이렇게 잘 기리고 있구나, 잘 기억하려고 하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정한 배움은 참여 속에서 실천 속에서 오롯이 선다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활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활동은 지금 당장 하는 건 아니고요. 다음 주에 이 시간에 하려고 하는데 꼭 준비물을 가져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준비물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종이 꼭 가져가시면 돼요. 종이 하나 꼭 가져오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글씨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필기도구 꼭 가져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필기도구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자기가 좋아하는 펜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림을 그릴 때 여러분들이 잘 그려지는 펜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챙겨오시고 뭐 색연필이나 사인펜 뭐 그런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잘 챙겨와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꼭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날 당일에 그 작품을 간단하게 글과 그림으로 해서 만든 다음에 그거를 그 자리에서 직접 찍고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을 해서 게시글을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준비물 꼭 챙겨와 주시고요. 자, 그럼 우리 오늘 이렇게까지 해서 제주 4.3 평화행동 교육 첫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 주 시간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참여하는 활동들 진행할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준비물 꼭꼭 챙겨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그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